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짧아서 다들 이렇게 좀 상당히 이제 바쁘게 다시 자리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숨 돌릴 겨를이 없는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발제 제목은 환경성 평가 표준화 방향인데요. 저희가 이제 표준 관련해서는 ISO 활동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 쪽 정책이 어떻게 이제 표준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친환경성 또는 이제 환경성 평가가 어떤 효용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계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이나 어떤 법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표준 체계라든지 인증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추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뭐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기회에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동향과 그리고 PPWR이 굉장히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디렉티브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표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이제 많이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 이런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경제라는 말 자체를 포함을 시킨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박사를 할 때 이 리터너블 시스템으로 박사를 했는데 저는 경제성 분석만 했어요. 근데 환경성 분석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지도 교수가 말리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하면 아마 졸업을 못 할 거라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이 경제성 분석하고 이 환경성 분석이라는 게 결국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사실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가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환 경제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세큘러 이코노미란 말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제적 모델이 사실 산업계가 다들 바라고 가지고 싶은 것일 겁니다. 어떤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비용적으로 소모가 된다고 해서는 절대 그것은 이제 순환 경제가 될 수도 없고, 게다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어떤 페이크 형태의 어떤 친환경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시는 그림이라서 시간도 조금 지체되고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환 경제는 현 정부에 있어서 환경 정책의 키 포인트입니다.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오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인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은 아주 이제 키 포인트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느냐가 어떤 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실행 과제가 있지만은 순환 경제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반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2024년 곧 이제 시행되는 순환 경제로 사유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창출할 수 있는 그 계획이고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과정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폐기물 발생 억제,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만들어서 기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원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이제 특별히 다르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리사이클링 쪽, 프리 리사이클링 쪽, 즉 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최소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재사용 시장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의 어떤 키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러한 맥락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다른 여러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례라든지 비교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유럽 쪽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마 그 자료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에서도 또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포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순환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수면 영장,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소재 선택, 그리고 탈물질화,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어떤 설계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앞서 그 오전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ISTA의 기본적인 설계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2, 3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유통 포장을 진행하는 데는 있어 왔던 기본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도 현재 저희가 이제 KCL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이마트 사례라든지 그런 거하고 뭐 내용이 거의 그 방향성은 같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좀 차이가 다르지만은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환경성 자체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합한 포장을 선택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다음 달까지 이제 과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공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설계 원칙에 따라서 개발하고 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것, 어떤 단순하게 소재의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감축뿐만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유통 체계라든지 전체 환경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설계 원칙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 PPWR에 대해서 아마 유럽 그 에프라라는 그 이제 조아킴이라는 이제 아주 저하고 친한 분이 아마 발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발표했는데 아마 온라인이라서 아마 조금 알아들으시기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그 PPWR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요. 아직 토론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U의 이제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면 이 디렉티브 자체 이제 웨스트 프레임워크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패키징 PPWR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거 나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꽤 오래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정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는 거예요. 2040년까지 이렇게 감축을 하는데 EU의 이제 그 서큘러 이코노미의 어떤 목표나 이제 정량적인 지표를 보면 쭉 이게 2040년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현실성이 얼마나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량적인 지표를 앞으로 뭐 15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구체적인 청사진과 이게 우리가 이제 로드맵, 저도 로드맵 많이 만들어봤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팅하고 그 산업계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또 논의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모습은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2030년까지의 어떤 재활용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하겠다 하는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PWR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유럽이니까 각각의 규제나 규범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EU에서 통합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 그래도 통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하모니제이션을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장의 재활용성 이거는 뭐 2030년도까지 100%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의 이제 재활용 함량에 대해서 꾸준하게 올리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리유스하고 리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또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레이블링에 대해 라벨링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이게 논의가 계속될 부분입니다. 그 e패스포드라고 아마 배터리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유럽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어떤 레이블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링에 어떤 이제 리사일 컨텐츠 함량이 이제 포함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내용이 이제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15분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짧네요. 조금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목표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패키징 웨이스트라든지 이제에 대해서 모든 소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형태에 따라서도 또 소재 비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고 재사용과 리필 자체만 해도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타겟 이것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거를 따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이걸 따를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표준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고 해서 아마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필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합성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전에 뭐 다른 제가 학회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의 친환경 포장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되지 않으면 리커버리까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량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20년, 30년이 되는 목표를 만들고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강제라고 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이 표준은 법을 따르고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실행 방법을 실행을 했을 때 정량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증명을 해주는, 증명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인정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이제 프레임워크가 항상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나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르는 법이나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유니언 컨트롤에서 또 이제 포장 관련된 인증을 여러 개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이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럽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영리 단체, 저희 같으면 이제 포럼 같은 경우가 포럼이 나중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기왕 이제 많은 내용도 들으시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마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이런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 이런 법률이라든지 어떤 정책 목표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유럽 쪽에 수출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e패스포드라든지 이런 라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냐 하는 것도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준들이 여기서 이제 표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표준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서 사례를 이렇게 로드맵을 하면 제가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표준이 맨 앞에 나옵니다. 분명한 정의가 있고 표준이고 정량적인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게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제도화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정부 기관은 없으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로드맵을 이제 짤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ISO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포장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ISO에서는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C122, AC4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현재 거의 20년 묵은 표준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EU에서 문제 시작해서 그걸 ISO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008년, 8년, 9년 때 했기 때문에 15년 정도 묵은 그런 이제 표준들입니다. 분명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됐고요. 이게 이제 포장 쪽에서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이제 14000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TC323 같은 경우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쪽에서 또 많은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설계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요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 또 공교롭게 중국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제안할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좀 움직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나중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